우리를 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가족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둘 중 어떤 가족이 될 것인가는 가족 성원들 각자가 얼마나 많은 심리 에너지를 상호 관계에, 특히 서로의 목표에 투자하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관계들은 관심의 재정립과 목표의 재설정을 요구한다. 남녀가 연애를 시작하면 혼자일 때는 받지 않던 특정 제약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고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단순히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데이트일지라도 시간이나 장소, 음식의 종류 따위를 결정할 때 제약을 받는다. 어느 정도까지는 두 사람이 함께 접하게 되는 자극에 대해 서로 비슷한 느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여자가 싫어하는 영화를 남자가 좋아한다면, 또는 그 반대의 경우라면 둘의 관계는 아마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에게 주의를 집중하기로 선택을 하면 둘 다 자신의 습관들을 변화시켜야 하며 그 결과로 그들의 의식 양상 역시 변화되어야만 한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주의를 쏟는 습관들을 철저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부가 다시 또 한 번의 재적응을 해야 한다. 수면 주기가 바뀌며 외출도 줄게 될 것이고 아내가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이의 교육을 위해 저축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매우 힘든 일이며 좌절감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관계를 시작하면서 개인의 목표를 조정하기를 꺼릴 때 그 관계로 인해 그 사람의 의식에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새로운 상호작용의 양식이 기존의 기대 양식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날렵한 스포츠카를 몰고 겨울이면 카브리해에서 몇 주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독신 남성이 있다고 하자. 나중에 그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갖기로 결심을 한다. 그러나 두 목표는 서로 양립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최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다닐 만한 여유가 없어지며 바하마 군도에 또 갈 수가 없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목표를 바꾸지 않는 한 그는 이룰 수 없는 목표들로 인해 좌절감을 맛보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정신적 엔트로피라고 알려진 내적 갈등에 시달릴 것이다. 하지만 그가 목표를 수정한다면 그의 자아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가 곧 목표의 총합이자 조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관계에는 자아의 변화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들이 외적 이유로 인해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 모여 사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에 이혼율이 극히 낮았던 이유는 부부간의 애정이 오늘날보다 깊었기 때문이 아니다. 남편들은 요리를 하며 살림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아내들은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이 필요했으며 자녀들은 먹고 자고 세상살이를 시작하기 위해 부모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젊은 사람들에게 주입했던 가족을 중시하던 가치관은 종교적, 도덕적 명분이 앞세워졌을 때도 결국은 이같이 단순한 필요성이 반영했을 것이다. 물론 한때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득세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가정의 붕괴를 막는 데 큰 몫을 담당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덕적인 규칙은 외부로부터 강제되는 것으로, 그리고 남편, 아내, 자녀들을 올가매는 외적 구속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더욱 흔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족이 겉으로는 온전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증오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만연하는 가정의 와해 현상은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할 외적 요인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된 결과이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은 사랑이나 도덕적 힘이 약화돼서라기보다는 여성 인력의 채용 기회 증대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을 절감해주는 가사용품의 보급의 영향이 크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외적인 이유들만으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가족의 범주 안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생활은 가정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성장의 좋은 기회들을 제공해주며 이러한 내적 보상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실상
이러한 경험을 하기에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단지 편의만을 위해 함께 사는 전통적 가족 형태가 쇠퇴하는 경향이 있더라 하더라도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견디는 가정의 수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물론 아직도 외적 요인들이 내적인 보상보다는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은 가정생활의 분열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람직한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는 가정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가정들에 비해 각 구성원들의 자아 개발에 훨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문란한가? 혹은 일부 일처적 성향을 타고나는가? 아니면 일부 다처적인가? 그리고 문화의 친화적 측면에서 일부 일처제가 최고의 가족 구성 형태인가에 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혼인관계를 형성하는 외적 조건들만을 다루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결혼은 혼인제도를 존속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